김태우 수사관과 연결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부 문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지칭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허위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은 한국당 주장대로 블랙리스트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JTBC는 다양한 경로로 취재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도 인터뷰를 했고 김 수사관의 동료도 접촉했습니다. 또 이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도 파악해봤습니다. 그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문건 작성자인 환경부 관계자는 김태우 씨의 요청에 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던 인력 현황과 동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을 찾은 건 올해 초 1월 18일입니다. 담당관실 측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과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김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감사 담당관실 박모 서기관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는데 그냥 뭐 가만히 상견 내용할 수 없으니까 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뭐 그냥 부처 주요 동향 산하기관 뭐 동향 이 정도만 되겠다 하니까 이제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으시고 그럼 거기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환경부의 주요 동향과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환경부라는 데를 이제 접하고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고 임원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임원들은 이제 어떤 상태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국환경공단 임원 2명이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한다는 표현에 대해선 해당 기관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건네듣고 적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본부장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비밀 감찰을 해서 알아낸 내용도 아니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현황들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뭐 어떤 것 그런 조치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표를 그냥 현재 이 사람은 사표를 냈고 이 사람은 지금 뭐 사표가 예정 중이고 이 사람은 사표를 안 내고 있고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한 장으로. 그게 왜 블랙리스트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JTBC 박소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해서 현황을 정리해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그 문건을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국당은 김 씨의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당시에 김 수사관은 환경부 관련 보고를 했지만 문제의 산하기관 관계자 동향과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김태우 수사관은 동료 A 수사관과 함께 환경부에 찾아갔습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각 부처의 감사관실을 방문해 지난해 업무 성과와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A 수사관에 따르면 도착하자마자 환경부 측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의 자료를 꺼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김 씨는 문서를 쓱 보더니 알았다면서 챙겨갔다고 합니다. 김 씨가 방문을 앞두고 전화로 미리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는 환경부 실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A 수사관은 방문 결과를 구두로 감찰반장에게 보고했고 문서로 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역시 김 씨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산하기관 임원 동향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상부 지시와 다른 정보를 환경부에 요구한 배경과 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JTBC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 그 행위를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의혹도 내놨습니다. 330여 개의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 김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갔던 전 특별감찰반원이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이 환경부 작성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이죠. 청와대는 문건에서 실명이 거론된 21명 가운데 9명은 임기를 초과해서 근무했고 1년 이상 더 일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현재 임기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상관없이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상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는 21명입니다. 청와대 확인 결과 임기를 넘겨 최근까지 근무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5명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기 전에 사표를 낸 인사는 5명이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강모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4월까지인데 실제로는 8월까지 근무했고 정권 교체 전인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난 권모 본부장은 지난 2월까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모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났지만 1년 4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퇴직을 받아줬지만 산하기관 인사가 늦어져 대부분은 차기 후보자가 올 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뭐냐, 어디까지를 블랙리스트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선고까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사법적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바라보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 환경부 문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대부분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원이 해당 문건을 불법 리스트로 판단한 근거가 있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보면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할 필요 조건인 셈입니다. 예. 그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그 세 가지가 어느 정도까지 다 실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작성이 됐고 또 실제 실행에 옮겨진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 네, 고위공직자인 청와대 수석 비서관 또 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며 청와대 차원의 지시를 판결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기준으로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해달라고 했다는 환경부 문건. 물론 이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장이 있고 반론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을 보면은 또 주장들을 합쳐서 보면은 김태우 수사관이 속해 있던 민정수석실 내에서 해당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또 환경부도 환경부를 담당하는 김 수사관이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서기관이 아는 대로 정리해줬을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서 윗선의 지시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랙리스트로 규정되려면 좀 더 많은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로 보기에는 적어도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건 실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리스트 인사와 단체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실행을 거부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은 쫓아내거나 불이익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의 환경부 문건을 보면은 21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 16명이 임기를 마쳤거나 도리어 그보다 더 초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현재도 근무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21명 중에 5명 남짓만 임기 전에 퇴임을 한 겁니다. 예. 일단 알겠는데요. 그 환경부 담당자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누구나 아는 현황을 적어줬다. 다만 그 표현이 동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음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표현은 동향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현황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산하기관장 현황만 적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표 제출 여부와 함께 일부는 반발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밀어내기 인사용이라는 오해를 살만합니다. 예. 물론 이게 실제 집행이 되거나 청와대 윗선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제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는 야당에서 더 밝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김태우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좀 관리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청와대 특감반원이 블랙리스트로 오해받을 만한 문건을 작성해달라고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요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 활동을 하고 다닌 겁니다. 물론 윗선에서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 몰랐다고 해도 그런 직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전 정부에서도 무리한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주장을 저희 취재팀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특검반원 선정 당시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청와대 윗선에 실제로 보고가 안 됐는지 지시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